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타 소득하고 우리 연금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십시오. 하십시오. 자, 연금 소득의 우리가 얘기하는 계산 범위와 과세 방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은 이제 수령연도 과세예요. 받을 때 과세하시는 거고요. 받은 만큼만 여러분들이 과세하시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의 과세 논리입니다. 자, 우린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자,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 공단에서 받는 이제 교직원 연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연금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은 군인연금을 받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공적연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논리죠. 급여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뜨는 이제 연금저축도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연금이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사적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금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죽어서도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런 게 이제 유족연금이죠. 자, 그다음 장애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과세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실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받은 만큼 우리가 연금을 적게 수령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연말정산에 꼭 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 안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 9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연 900만 원의 공제는 연금소득 공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연금은 수령연도 과세니까 총 연금이 1년 동안에 받은 연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금 받은 걸 연금소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소득.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연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연금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국민연금이시니까, 자, 그 사적연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퇴직연금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비과세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다치거나 또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연금소득공제라는 우리 근로소득 때 배운 것처럼 이 연금을 형성하기 위한 소득을 얼마만큼의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계산공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연금소득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 900만 원까지 최대 금액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연금 소득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면 우리는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분리과세 할 거냐 이건 이제 선택이시고요. 자,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초과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할 거냐 아니면 15% 분리과세 할 거냐. 자, 연금 소득이 아까 계산 구조가 나오셨고요. 이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공적연금, 이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때 이제 요건 전액 받으시는 거고요. 이제 수령할 때는 자, 나눠서 받으면 우리가 얘기한 연금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자, 퇴직 이외의 소득일 경우에 뭐 퇴직소득이나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이시고요. 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900만 원이냐 12%냐 또는 뭐 15%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나눠서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연금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얘는 일시로 받으면 이제 기타 소득을 보신다는 거. 연금소득의 범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적연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국민연금 자, 이런 것도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적연금은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이제 돈을 넣게 되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이제 이게 사적연금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우리 근로분들은 이제 퇴직연금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자, 확정급여금은 제외입니다. 자, 우리 과학기술공제에 따른 이제 퇴직연금제도도 있어요. 거기 계좌에 넣게 되면 얘도 사적연금으로 봅니다. 자, 비과세가 되는 건 주로 이제 뭐 하냐면 다치거나 해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럴 때 연금이 나오시는 걸 우리 이제 비과세에 속하는 연금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재에 의해서 받는 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받는 연금들. 자, 국군포로가 받는 이제 지급받는 연금도 우리 국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비과세 연금소득이시라는 거. 자,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우리 근로소득처럼 간이세표가 좀 있습니다. 조변표가. 그거에 따라 연금이 측정돼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이런 거요. 자, 이게 뭐 70세이면 5%, 70세 이상 80세이면 4%, 80세 이상은 3%. 자, 세율이 낮은 세율로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거. 종신계약에 의한 건 연금소득이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천징수 안 한 퇴직연금 수령했을 때는 연금소득이 수령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자, 우리 연금 외에 금액으로 나눈 거에 70%, 10년이 초과되는 경우 60%까지 세율을 적용하신다는 거. 자, 연금소득의 종합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공적연금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연금소득공제는 900만 원까지, 900만 원을 초과해도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최대 공제폭은 900만 원이라는 거. 연금소득은 이제 우리 공제는 이제 우리가 350만 원 이하 받으시면 총연금 이렇게 다 빼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1,400만 원 초과하시면 630만 원에 1,400만 원 10% 초과된 금액이 연금소득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연금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날입니다. 자, 연금 계좌에 받으신 연금소득은 연금을 수령하는 날이 되고요. 그 밖에 연금소득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급받는 날, 이때가 이제 수입 시기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소득은 이 정도의 논리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우리가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하죠. 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으면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대부분 이제 일시적인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뭐 이렇게 당첨금을 받으셨어요. 자, 이런 이제 필요는 되지 않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연금소득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타 소득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소득, 이 복권이죠, 이거. 자, 총수익 금액에, 자, 우리 비과세가 있으면, 기타 소득이 있으면, 비과세, 우리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 같은 건 이제 비과세, 기타 소득의 비과세입니다. 필요 경비를 인정해요. 자, 60%짜리도 있고 실제 경비도 있고 80%짜리도 있습니다. 이따가 뭐 다음 차에서 나오시니까 그거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 경비 뺍니다. 뺀 게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자, 우리가 얘기하는 300만 원 연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 조건부 분리과세. 자, 너 종합과세 할 거니? 아니면 분리과세를 종결할 거니? 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80%짜리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의 맥시멈은 이 3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1,5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자,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적공제 나중에 뒤에 배우는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나 뭐 직계비속이나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득 제한이 없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에서는. 자, 그래서
60%짜리는 75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위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를 이제 상금을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80%짜리 우리 필요 경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순위 경쟁에 1,500만 원 받았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전체 받은 게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80% 곱한 금액 1,200만 원이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뺀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300만 원 이하니까 이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60%짜리는 뭐냐? 강연료. 이분 아시죠? 강연. 잘하시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일시 강연 750만 원을 받으면, 자, 우리는 인적공제에서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 수익 금액이 우리가 얘기한 기타 소득 750만 원인데 필요경비 60%니까 450만 원, 딱 300만 원 되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소득의 아까 계산 구조가 나오셨죠?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80% 아까 순위 경쟁에 의해서 이런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80% 필요 경비.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비냐, 총 수익 금액의 80%. 당연히 둘 중 큰 거니까 이게 적용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경비라는 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80% 필요 경비 인정되고요. 자, 우리 공익, 아까 얘기한 게 공익성을 가지고 있거나 뭐 또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해가지고 이제 상금을 받아가지고 순위 경쟁에서 받은 상금이나 부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계약에 의해서 해약이나 이런 위약금이나 주택입지 지체상금인 이제 내가 건물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오늘 들어가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막 두드리고 막 공사를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입주일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럼 얘 위약금이라든지 배상금을 이제 챙겨주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필요경비 80%까지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자,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서화나 골동품. 골동품. 자, 이거는 이제 이 기타 소득에서 인정될 수 있는 우리 서화나 골동품 같은 거는 100년이 초과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가야죠. 이걸 이제 평가해 주신 분이 이게 점당 6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양도가 발생한다. 이제 팔았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10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당 6천만 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KBS에 가면 진품명품에 가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장롱에 있는 거를 꺼내고 가시면 돼요. 가격 갈증 다 해드립니다. 알겠죠? 거기서 받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보유기간은 일단은 10년 이상씩 대한 경우에는 이제 필요경비 90%까지 인정이 되시는 거고요. 자, 양도 금액이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추정경비, 자, 그리고 이제 90%의 추정경비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건뭐 신안 아파트에 있는 보물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청자도 있고 막 그죠? 고려청자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이걸 이제 인터넷에 내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얘를 돈을 벌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필요경비 60%짜리. 60%짜리는 자, 우리 실제 경비냐 총수익금 60%가 되겠죠. 둘 다 큰 거를 말하는 거니까 자, 일타 강사, 강연료, 자, 심사위원, 그렇죠? 연기심사하고 뭐 이런 거 받은 거는 이제 필요경비 60%짜리 인정합니다. 자, 고용관계에 받은 강연료, 대가를 받으신 거죠. 네, 강연료. 뭐 시험지 제일 많이 나는 게 강연료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TV 방송국 이런 데 가가지고 연기 심사하시거나 이 유사한 성질을 받으면 우리 이제 기타 소득 60%짜리 필요경비입니다.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이 활동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으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법인 사업자 대 사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경비로 가셔야 되고 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회계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질에 대한 거,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으면 다 뭐 하겠다라는 거요? 필요경비 60%짜리 인정해주겠다. 자, 이제 문해창작, 원고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광업권이나 어업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또는 지하수 개발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받는 금품은 60%짜리. 공익사업입니다. 자, 우리 공익사업의 지역권 지상권 옥상에다 뭐 5개 금고판 만들어서 이렇게 빌려주고 이거에 받는 금품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소득입니다. 통신 판매에 의해서 대여해 주고 받으면 연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우리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필요 경비, 실제 경비 사용하셨을 때, 자, 이 저작권 이러면 자, 우리 실제 경비 사용합니다. 이건 뭐 대구에 있는 뭐 김강식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가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슬로트 머신 그런 거, 이런 걸 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써도 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받을 경우에 실제 경비를 사용한다. 상금, 포상금 이런 거. 자, 저작권 음반료 뭐 이런 것들 이제 저작권의 이 음반 금액을 이제 본인이 받으면 이제 사업소득이 됩니다. 자, 유실물 취득해서 받은 보상금. 자, 건물 점유했는데 주인이 없어요.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소득, 실제 경비, 발생 경비 인정해 주고요. 자,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재 사례금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돼요. 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이게 종합과세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미출처럼 보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자, 법인세법에 의한 우리 기타 소득 있죠. 연금 계좌에 받은 연금 외에 수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타 소득이죠. 퇴직 전에 부여받은 자,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타 소득이에요. 고용관계에 있을 때 주식을 내다 팔면 그때는 근로소득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소상공인이 받은 일시금, 공제금, 회지금, 기타 소득.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복권들이 있어요. 복권. 추첨해서 받은 금품, 뭐 로또 복권도 있고, 여러 가지 복권들 많으니까. 그건 이제 복권 금액 산 금액이에요. 뭐, 1,000원에 샀으면 1,000원을 뺀 나머지가 그 1,000원이 이제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발생금이. 자, 우리가 직무발명금은 700만 원을 초과하시면, 우리가 이게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필름 대여하고 받은 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자산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이 우리 경마라고 얘기하죠. 스마트 복권 경유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전거, 경정은 모터보트, 이런 거 얘기하는. 여기 소싸움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 받은 환급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투표한 금액만큼이 우리가 이제 실제 경비가 되는 거죠. 투표 금액이. 슬로트 머신 뭐 투입된 동전만큼만 필요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근로소득이 신고 안 하시고 종교인분들은 이제 기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체크하시고요. 이게 뭐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잘못 얘기했다 좀 맞아 죽습니다. 자, 아직도 직업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득세에서는 근로소득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의 느낌. 자, 이제 비과세 기타 소득은 보상금. 자, 그 다음에 여기 국가유공자에 받는 대우법에 자, 이건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거고요. 무슨 상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받는 금액들은 이제 비과세합니다. 자, 요거 이제 직무발명금은 700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국군포로가 받는 이제 정착금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지정된 소하나 골동품을 발생이 생긴 양도소득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과세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점당 6천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이제 또 이것도 비과세 되시는 거고요. 소하나 골동품 미술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게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뭐 그림이나 이런 도자기를 나만 보면 아니니까 여러 사람 같이 즐겁게 보자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의 미술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자, 사회에 이제 내놓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은 이제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과세 방식에는 기타 소득은 이제 내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나머지가 20%가 우리가 얘기하는 원천 징수하시는 거고요.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건, 자, 우리가 이 복권 당첨, 이런 거, 자, 슬로트 머신이나 3억 초과분에서는 30%입니다. 그 이하는 20%고.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받으면 20%까지, 3억까지는 20%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또 3억 초과분에 대해서 10억을 받았으니까 총 당첨금이 10억이니까 7억은 다시 30%를 계산해요. 이 누진세입니다. 자,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사하나골동비 20%고 연금 계좌에 받는 계좌 그 외의 수령이 15%가 되시는 거고요. 자,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얘네들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조건부로 이제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 아까 필요경비 강연료라든지 우리가 순위 경쟁에서 탄 상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80%짜리 강연료 60%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맥시멈이 750만 원, 1,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시 또 해약하는 위약금의 배상금이 우리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우리 분리과세 조건부 분리과세에 들어갔습니다. 자, 과세 체제하는 이런 돈은 당첨금을 받거나 이러면 이거는 국가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스마트 투표권이 이제 권면에서는 10만 원 이하, 환급금이 100배 이하일 경우에 복권이나 슬로트 머신은 자 200만 원입니다. 건당 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복권 일반 바뀌었습니다. 5만 원이 아니고요. 이거 외에 5만 원일 경우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우리가 여기 원칙은 이제 지급받는 날이죠. 현금주의니까. 법인세법이 받는 건 결산확정일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결손금 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요새 시험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사업소득하고 또는 이 결손금이 생겼을 때 2월 결손금, 자, 우리가 얘기한 사업소득의 공제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결손금은 당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을 처음부터 빼게 되면 금융소득에 그럼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야 이건 제일 나중에 뒤로 해. 그래서 뒤로 간 거예요. 금융소득은. 그래서 근로부터 순서입니다. 내가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다음 내 종합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근로 빼고 연금 빼고 기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와 배당 빼시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중요합니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소득에서 다음 연도에 플러스가 됐으면 이익이 생겼으면 그걸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얘는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2월 결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다 못 메꾸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2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럼 2월 결손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에서 올해 사업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전년도에 넘어온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이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다 못 메꿨으면 다시 근로에서 가고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식으로. 자, 부동산은 자기 거에서만 절대 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 결손금부터 먼저. 2월 결손금 먼저가 아니라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배제됩니다. 결손금 배제되는 건 자, 결정, 추계신고, 이런 경정청구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공제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일 경우. 자, 부동산 임대 결손금은 제외됩니다. 결손금이 마이너스가 생긴 발생연도에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한 경우에 소급공제가 되시는 거고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1번은 다음에 필요경비 60%짜리에 의제되는 것은 뭐냐? 승마투표권 이런 것들은 내가 투표한 금액이니까 60%짜리가 아니죠.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필요경비 인정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복권, 자, 우리가 얘기한 기타 추천권의 당첨금은 내가 복권 산 그 복권 금액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요. 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의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가 우리가 얘기한 60%짜리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80%짜리예요. 자, 아까 복권은 내가 복권 산 금액이 필요경비가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비과세죠.
국가보안법의 상호법에 의하면 상금은 필요경비 80%짜리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자, 상금과 부상금, 다수의 순위 경쟁에서 받은 입상금, 자, 이 상금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 80%짜리. 자, 4번은 고용관계에 대한 다수인에게 강연료 받는 거는 관계없이 받는 강연료는 우리가 필요경비 60%짜리였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번은 결손금 공제입니다. 결손금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2월 결손금 얘기하시는 거죠. 결손금하고. 자, 결손금은 이제 발생했을 때 발생이 10년 이후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20년 1월 이후 개시분부터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15년간 2월 공제되십니다. 일단은 틀리셨고요. 당해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이 추계 신고하시거나 이러면 2월 결손금 배제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임대의 주거 비용 임자, 건설 임대업은 제외하시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에 2월 결손금 부동산 이외의 일반적인 사업 소득에서는 공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자기 거에서 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기간에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결손금 마이너스 된 것부터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율 결손금 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타 소득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 최저한이라든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적공제에서 수업하실 때 좀 원활하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